어머니, 가이드가 10분 안에 올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78세 명순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미국 공항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이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칠순 생일을 축하한다며 해외여행을 제안했던 아들이 어머니를 2억 만리 타국에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숨겨둔 수십억의 재산과 함께 얼마나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게 될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아 공항 벤치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10분 안에 올 거예요. 저는 정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국제선 도착층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곳이었죠. 미정아, 애들 화장실 좀 데려가. 정우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미정이 손자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은이가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미정과 아이들이 화장실과 음식점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파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손에 들린 작은 메모를 펼쳐 정우가 적어준 호텔 주소와 현지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무릎 사이에 고정해 두고 가이드가 도착하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끊더니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안 왔나요? 정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정우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더군요. 어머니, 가이드가 조금 늦는다네요. 정우가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리세요. 응,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가 며느리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가족들과 합류하더군요. 저는 어느 방향에서 누가 올지 모른 채 벤치 옆에 서서 사람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동 안내 모니터를 몇 번 확인했지만 가이드를 찾을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잠시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항 벽식의 분침이 1번, 2번, 3번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벽면 지도를 다시 보며 위치를 파악해봤죠. 어머니, 멀리서 정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흔들며 무언가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정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이드가 좀 더 늦는다고 하네요. 정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30분 정도요. 정우의 대답에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이드 오면 어머니 호텔까지 잘 데려다 줄 거예요. 너희끼리 가면 나는 어떻게? 가이드가 곧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때 한인 2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직원 안내 배지를 단 채 지나가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어 한두 단어를 섞어가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었습니다. 헬프? 젊은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 가자고 손짓했어요. 저는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아드님? 젊은 여성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아, 네. 정우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가이드가 곧 와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젊은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바라보더니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적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가족분들과 함께 계신 거죠? 번역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네, 아들과 함께 왔어요. 저는 짧은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를 다시 봤습니다. 가이드 연락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정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괜찮겠네요. 젊은 여성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젊은 여성에게 고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멀어지고 나서 정우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이드 오면 호텔로 바로 가세요. 알겠다. 우리는 먼저 가야 해요. 정우가 시계를 또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 꼭 와요. 돈 다 냈거든요. 정우가 휴대폰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발치에 두고 메모지를 다시 꺼내 호텔 주소를 확인했어요. 정우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미정과 아이들도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가이드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분침이 또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보호실에서 밤을 지낸 후 아침 8시에 복지센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제 이름을 확인한 뒤 탑승을 안내했어요. 명순 할머니 맞으시죠? 젊은 운전기사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차에서 내려다본 공항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도움을 준 젊은 여성이 멀리서 손을 들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복지센터에 도착하자 담당 사회복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순 할머니. 중년 여성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며칠 머무실 수 있어요. 직원이 기본 인적 사항과 공항 보호 기록을 확인하더군요. 가족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둘째 딸 번호는 기억해요. 그럼 나중에 연락해보죠. 직원이 서류에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실로 이동했습니다. 2인용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정된 침대 위에 캐리어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권과 약 봉지를 작은 사물함에 정리했어요. 기본 시설 이용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직원이 안내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만 사용하시는 거죠? 네, 영어는 전혀 모르거든요. 센터 소속 통역자가 따로 방문할 거예요. 직원이 메모하며 설명했어요. 공항에서 도움 주신 분과는 다른 분이에요. 첫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는 한국 식당과 비슷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밥이 맛있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는 밥과 국을 반씩 나눠 먹으며 식판 전체를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센터 소속 한국어 통역 직원이 방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통역 담당 김민수입니다. 40대 남성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수가 먼저 설명했습니다. 공항부터 여기까지 오신 과정을 정리해야 해요. 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가족 연락처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둘째 딸 지연이 번호는 기억해요. 저는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민수가 즉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여보세요. 박지연 씨 맞으신가요? 민수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 안 받네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메시지로 통화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문자를 보내더군요.
서류에 필요한 부분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민수가 제시한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공항에서 남은 문제는 저희가 인계받아 정리할게요.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에서 간단한 건강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간호사가 기록지를 보며 말했어요. 장거리 비행 후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고혈압 약이랑 소화제요. 저는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간호사가 약 복용 스케줄표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방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져온 약과 비교하며 복용 시간을 맞추고 하루 일과를 정리했어요. 복지센터 내 공동 휴게실에는 각국 노인들이 TV를 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소파에 앉아 자막이 영어로만 나오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앉은 아시아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필리핀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공항에서 도움을 줬던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서윤이 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 공항에서 도와주신 분. 저는 반갑게 일어났어요. 제가 자원봉사자이면서 커뮤니티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복지센터 기록과 공항 보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윤이 화면을 보여주며 도식화에 설명했어요. 필요하면 커뮤니티 센터 법률 지원팀과 접촉할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이요? 네, 미셸 강 변호사님이 계세요. 서윤이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서윤이 제공한 정리 자료를 보고 공항에서 헤어진 시점부터 복지센터로 이동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했어요. 이걸 따로 저장해서 변호사님께 전달할게요. 서윤이 태블릿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뒤에 정식 상담이 있을 거예요. 복지센터 직원이 상담 일정표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침대 옆에 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복지센터 창문을 통해 바깥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있을 상담 준비를 위해 가방 속 항공권, 주소 메모, 약 봉지까지 다시 정리해 두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천장에 비쳤어요. 낯선 곳에서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식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명순 할머니, 앉으세요. 여직원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직원이 상담 기록지를 펼쳤어요. 왜 보호가 필요하게 되셨나요? 공항에서 가족들이 저를 두고 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야죠. 현지에서 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서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커뮤니티 센터에 가보실까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문 변호사님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요? 네, 할머니 같은 상황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서윤이 차량 호출 앱을 켰습니다. 지역 이동 차량이 곧 올 거예요. 차량이 도착하자 서윤이 동행한 상태로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2층 상담실에서 서류 접수와 간단한 대기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가져오신 서류가 있나요? 커뮤니티 센터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정우가 여행용으로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접수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집 등기부 등본이랑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있네요.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준 파일에서 발견한 거예요. 저는 서윤 통역을 통해 설명했어요. 여행 갈 때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접수 직원이 서류 원본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더니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전달할게요. 로비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번호판을 받고 대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들이 번호를 호출하는 방식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명순 할머니님? 잠시 뒤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저는 미셸 강 변호사입니다. 미셸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기본 신상부터 확인할게요. 미셸이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들이 가이드가 온다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노인 보호 법률을 적용할 수 있어요. 미셸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한국 내 재산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죠. 미셸이 서윤이 가져온 태블릿에서 집 등기부 변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네요. 미셸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일자와 금액을 추적해 볼게요. 미셸이 엑셀표에 숫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미셸이 날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공항 출국 전에 아들이 등본을 보여줬나요? 네, 여행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저는 사건 순서에 맞춰 기억을 정리해 설명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사건 경위서를 만들겠습니다. 미셸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공항 CCTV 요청 절차도 진행할게요. 복지센터에서 제공할 진술 확인서도 함께 포함하겠습니다. 서윤이 미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증거 목록을 메모지로 정리해 주었어요. 공항 보호실 기록 송부 요청은 저희가 대신 보낼게요. 체류 기간이 불확실하니까 임시 주소를 센터로 둘게요. 커뮤니티 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향후 법적 통신문이 이곳으로 올 수 있어요. 상담이 마무리되자 센터 인근 한인마트에서 기본 식료품을 몇 가지 샀습니다. 환율 때문에 금액이 높게 나와요. 서윤이 결제하며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센터로 돌아온 뒤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상담 내용이 전달됐어요. 앞으로 미셸 강 변호사님이 센터를 통해 연락할 예정이에요. 저는 방에 돌아와 오늘 받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서윤이 적어준 체크리스트대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기록 날짜를 공책에 적고 다음 상담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했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것 같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며칠 후 미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제 방으로 와서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명순 할머니 사건 경위서 초안이 완성됐어요. 미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라인 언론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언론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인터뷰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무서운 건 아니죠? 공익을 위한 기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셸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 2층 조용한 방에서 촬영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을 가리지 않는 편이 사건 설득력이 높아요. 기자가 의자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익명 처리도 가능해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뒷모습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촬영은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인터뷰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자가 인사하며 말했어요. 인터뷰 영상은 이틀 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할머니, 기사 나왔어요. 서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정말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 직원이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기사가 공유되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미셸이 전화로 말했어요. 사건이 왜곡될 수 있어서 한 곳만 허락할게요. 어떤 곳이요?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교육용 채널이에요. 유튜브 제작진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노인 보호 제도를 정리하려고 해요. 제작진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겠어요. 공항 CCTV 일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서윤 통역을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 사이 커뮤니티 센터 내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제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사례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들이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정말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센터 직원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센터 직원들은 새로운 피해 신고가 늘었다며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네요. 직원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미셸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인 인권단체와 협력하려고 해요. 익명 사례 조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체에서 온 직원이 제 자료를 기반으로 비슷한 패턴을 정리해 문서화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이 표를 만들며 말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지연이가 제 사건 기사 링크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연이가 영상통화로 말했어요. 가정폭력 관련 단체에 상담받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도 언론 확인 요청을 보내왔어요. 유튜브 제작진이 첫 촬영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올라왔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댓글 대부분이 노인 유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증가하는 문의에 대응해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센터장이 회의 후 발표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양식에 맞춰 정리하겠습니다. 지연이가 한국에서 집 등기 변동 내역을 정리한 표를 미셸에게 전송했어요. 어머니, 등기자료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지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셸 변호사님이 사건 경위서에 반영하신대요. 다음 단계는 뭐래? 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신대요. 저는 쉐어하우스 방에 돌아와 오늘 진행된 모든 일을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촬영, 기사, 자료 제출 과정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다음 절차로 법원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 미셸의 안내 문자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적으로 싸우게 되는구나.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초 미셸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순 할머니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미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가처분이 뭐예요?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좋은 거네요. 저는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자료가 상당히 충실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셸은 준비 문서와 촬영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절차가 접수되면 며칠 내로 처리될 거예요. 미셸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저는 센터 내부 작은 사무실에서 서윤의 도움을 받아 집 등기부 등본과 공항 CCTV 요청 회신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없나요? 서윤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물었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꼼꼼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틀 뒤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서윤이 결정문 사본을 들고 뛰어왔어요. 집이 당분간 매매나 담보 설정, 처분이 모두 금지됐어요. 정말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지연이가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고 즉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등기부에 가처분이 반영됐어요. 지연이가 영상통화로 흥분해서 말했어요.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했어, 딸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큰 줄기 하나가 정리된 것 같아요. 지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제 가처분 승인 소식을 내부 시스템에 기록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까지 연동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센터 직원이 일정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다음 단계도 준비해 드릴게요. 미셸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가처분이 발효된 상태에서 쉐어하우스로 입주하시면 어때요? 쉐어하우스요? 네, 이동 경로가 안정되거든요. 미셸이 센터와 연계된 시니어 쉐어하우스 한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두세 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예요. 다음 날 쉐어하우스를 투어했습니다. 관리자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생활 규칙은 간단해요. 관리자가 안내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용 공간 이용 방법이랑 비상 연락 절차만 지키시면 돼요. 방으로 배정된 공간은 작은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는 단출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짐을 옮긴 뒤 방 구조에 맞춰 여권, 약, 기록 서류를 분류해 서랍에 정리했어요. 이제 제 공간이 생겼네요. 쉐어하우스 내 공용 거실에는 여러 입주자들이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명순이라고 해요. 전 제니퍼예요. 잘 부탁해요. 저는 점차 이들과 생활 리듬을 맞추기 위해 하루 일정표를 천천히 익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아침 먹고. 제니퍼가 일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미셸이 쉐어하우스 주소를 임시 연락처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에서 도착할 문서가 이곳으로 올 거예요. 알겠어요.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노인 학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제한된 방식으로만 응하겠어요. 미셸이 신중하게 조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피곤하실 거예요. 저는 쉐어하우스 식당에서 뜨거운 국을 먹으며 오늘 전달된 촬영 일정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도 점검해 봐야겠어요. 서윤이 체크리스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틀 뒤 TV 촬영이 있어요. 저는 방에 돌아와 사건 전 과정이 정리된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았나 확인해 봐야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안정된 것 같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 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TV 촬영도 잘할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과 함께 설렘도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촬영 이후 한 달가량이 흘렀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명순, 오늘도 산책 나가? 제니퍼가 아침 식사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식사와 산책 시간을 매일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와서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처 벤치에 잠시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점점 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산책하던 다른 입주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입주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관리자에게 연락할게요. 입주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네, 명순 할머니가 산책 중에 쓰러질 것 같다고 해요. 몇 분 후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관리자가 제 맥박을 짚어보며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911 부를게요. 관리자가 즉시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세를 안정시켜 드릴게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응급구조사가 기계를 보며 말했어요. 병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가 진료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병원 행정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공공지원 비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행정 직원이 기록지에 메모하며 말했어요. 보험 관련 사항은 변호사님께서 조율하실 수 있어요. 이번 첫날 저녁 서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번역해 드릴게요. 서윤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필요한 칸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 날 미셸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미셸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의사가 안정됐다고 해요. 한국 법원 일정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미셸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지연 씨에게도 상황을 전달했어요. 입원 3일째 되는 날 지연이가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지연이가 화면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저는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노모가 미국 체류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도 했어요.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감정적으로만 해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부 사람들이 오빠 말을 믿는 글을 올렸어요. 지연이가 덧붙여 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노인 유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미셸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박 기사에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미셸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증거 자료만 정리해두면 돼요. 의료진이 제 상태가 안정되자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퇴원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윤이 퇴원 서류를 복사해서 커뮤니티 센터와 쉐어하우스 관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모두 알려드릴게요. 쉐어하우스로 복귀한 후 저는 병원에서 받은 약과 스케줄표를 약통 옆에 정리했습니다. 건강관리 지침도 벽에 붙여둬야겠어요. 저는 일정 변화를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미셸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재판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미셸이 센터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판사의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저녁 시간, 저는 거실에서 방금 도착한 한국 법원 안내문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곧 있을 심리 준비를 위해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네요. 저는 중요한 부분을 메모지에 적어두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구나.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재판 일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순 할머니, 영상 진술 촬영을 해야 해요. 센터 직원이 전화로 말했어요. 촬영이요? 네, 한국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흰 배경을 갖춘 작은 촬영실을 예약해뒀어요. 다음 날 센터에 도착하자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촬영 전에 기록 노트 점검할게요. 서윤이 제가 정리한 공책을 펼쳤어요. 날짜와 장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어두셨네요. 빠진 부분은 없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 근거까지 꼼꼼히 적어두셨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촬영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카메라 한 대와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촬영 기사가 조명을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미셸이 옆에서 질문지를 준비했어요.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들이 가이드가 온다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가족들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촬영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일을 차례대로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미셸이 촬영이 끝나자 말했습니다. 핵심 진술만 발췌해서 최종본을 만들 거예요.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영상 제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하자고 해요. 지연이가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조정이 뭐야? 심리 대신에 양쪽이 의견을 문서로 내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 안 가도 되는 거야? 네, 서류로 진행돼요. 지연이가 조정 절차 안내문을 미셸에게 전송했습니다. 미셸은 한국 변호사와 함께 사건 자료 요약서를 1차 제출했어요. 우리 쪽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미셸이 센터에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거예요. 며칠 후 정우 측 변호인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자료를 봤는데 미셸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대부분이 진술 위주예요. 법적 근거가 부족하대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조정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미셸은 이에 대응해서 공항 CCTV와 복지센터 보호 기록, 병원 입원 소견서를 패킷으로 묶어 추가 제출했습니다. 사실 기반 자료들이에요. 미셸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조정위원이 양측 자료를 비교한 후 의견을 냈습니다. 조정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아들 쪽 주장이 증거 부족이라고 지적했대요. 미셸이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재산권 관련해서는 부양 의무 불이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정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위원은 향후 판결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명의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에요. 미셸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지연이가 한국에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조정 내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연이가 영상통화로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결과문만 기다리면 돼요. 추가 제출할 자료는 없도록 정리 마무리했어요. 저는 쉐어하우스에서 조정 결과 요약본을 읽어봤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공책에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접근 금지 조치도 필요할까요? 저는 미셸과 상의했습니다. 절연 조치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미셸이 안심시켰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할머니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어요. 센터 직원이 동의서를 건넸어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서윤이 앞으로의 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분간은 큰 절차 없어요. 서윤이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결과 통보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제출된 문서 목록이 정리되자 미셸은 모든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했어요. 미셸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어요. 센터에도 복사본을 전달했고요. 저는 쉐어하우스 방에 돌아와 오늘 제출된 조정 요약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내일 있을 쉐어하우스 정기회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긴 여정의 끝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정 결과 제출 후 약 3주가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쉐어하우스 관리자에게 한국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명순 할머니, 중요한 우편물이 와 있어요. 관리자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서윤이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확인해 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판결문이 최종 확정됐네요. 서윤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소유권이 완전히 할머니 명의로 복귀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판결문에는 정우의 행위가 노부모 부양 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재산 접근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네요. 서윤이 다른 부분을 읽어주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즉시 지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판결이 나왔어.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연이가 영상통화로 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서윤이 판결문을 화면에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등기부 변경 작업 바로 진행할게요. 지연이는 판결문 파일을 전달받고 즉시 관련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변경 처리 완료됐어요. 지연이가 캡처 화면을 보내왔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 집이에요. 판결 결과가 안정적으로 정리되자 저는 귀국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와 상담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미셸이 달력을 펼치며 물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요. 공식 퇴소 절차와 공항 이동 지원을 포함한 계획표를 작성해 드릴게요. 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었어요. 귀국 전날 쉐어하우스 동료들이 간단한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명순, 한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제니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모두. 저는 한 명씩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식품이랑 생활용품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한 것들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귀국 당일 서윤이 공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윤이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덕분에 살았어. 저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인천공항 도착 후 절차 안내 문서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서윤이 태블릿에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연 씨가 마중 나올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자 지연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생 많았어, 딸아. 저는 지연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연이가 준비한 작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시고 집 상태 확인해 봐요. 지연이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집 관련 서류와 판결문을 하나씩 정리해 보여주었어요. 모든 문서가 어머니 명의로 정리됐어요. 이제 안전해졌구나.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감격했습니다. 숙소에서 며칠 지내며 집 내부 상태 점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요. 지연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필요하면 중개인도 함께 부를게요. 집 점검 날 저는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리웠어.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지연이가 준비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벽 가전, 가구 상태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집 정리가 끝나자 지연이는 향후 생활 계획을 위해 여러 선택지를 표로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임대로 놓고 어머니는 다른 곳에 사실 수도 있고, 지연이가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니면 직접 거주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직접 거주를 선택하시는 거네요. 저는 전기와 가스 계량기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했고, 지연이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완료된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정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한테서 편지 왔는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아. 저는 서랍 한 칸을 따로 마련해 그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읽어볼게. 동네 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 상담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복지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돌봄 인력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절차 안내받아 기본 문서 작성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새로 정리된 거실에서 작은 탁자를 닦았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진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건 기록 파일을 책장 한 칸에 정리해 두었어요. 앞으로의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새 달력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저는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개월이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혼자 버려진 그날부터 쉐어하우스에서 새 친구들과 지낸 시간까지 모든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명순으로 살아갈 수 있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제 집에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명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낯선 땅에서 혼자 버려졌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에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명순이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서윤과 미셸, 그리고 둘째 딸 지연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순을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명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순이 마지막에 얻은 것은 집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잘 들었는지 지역 이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